스위스는 어떤 나라일까? 여러분의 스위스 여행은 내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자연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번 스위스 여행을 경험했었는데요. 2019년 여름에 35일 동안 스위스를 살면서 보았던 그 풍경들은 오늘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음악과 함께 올려봅니다. 스위스의 수도는 베른입니다. 그리고 큰 도시로는 취리히가 있죠. 언어는 가는 지역마다 달라서 고층이 있었는데요. 영어를 비롯해서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 로망시어 등 다양한 언어를 쓰는 나라인 만큼 글로벌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르체른부터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인트라겐 동역을 지나 베른주 그린덴발트로 올라가는 풍경 사진입니다. 그린덴발트는 아이거 산맥이 있는 하이킹과 겨울철 스키 도시로 아이거 빙벽을 주제로 한 노스페이스의 영화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을 단풍의 멋진 뷰를 즐기시다 보면 지금 보시는 라우터브루넨역에 잠시 멈춰서게 되는데요. 해발 796m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빙하의 침식으로 생긴 70여 개가 넘는 폭포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싶으시다면 이곳에서 내리셔야 되겠죠? 지금 보시는 사진이 절벽 꼭대기부터 쏟아지는 라우터브루넨 폭포의 모습입니다. 호젓하고 목가적인 전경은 내 눈을 쉴 새 없이 움직이게 하고 동화 속에 나올 법한 집들은 푸른 잔디와 하나가 돼서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이 스위스를 찾게 되는 거고요. 기차가 조금 힘들어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구름들이 산들을 조용히 덮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산들과 집들을 파란 하늘이 반길라치면 구름이 희생을 하는지 또다시 산 밑의 세상은 구름 속으로 빨려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것처럼요. 해발 1274m에 위치한 열차의 중간 기착지인 작은 산악마을 뱅겐이 보입니다. 라우터브루넨에서 출발한 기차가 첫 번째로 정차하기도 한 이곳은 미렌과 라우터브루넨 계곡을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죠. 구름을 벗삼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는 산악마을의 집들과 나무들은 한결같이 행복한 꿈을 꾸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곳마다 그림 같은 스위스의 자연 풍경. 겸손해지는 것은 여행자 모두의 감탄 속에 행복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이날은 더 풍요로운 자연 앞에 감성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니 트레킹하는 분들이 보이네요. 아무 생각 없이 자연이 내준 풍경을 보며 차분히 걷는 걸음엔 여유로움이 있어 보입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기차를 타고 오르는 여행도 좋지만 이렇게 걸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표고 4166m의 융프라우로 올라가는 길은 5개의 구간이 있는데요. 인터라겐에서 라우터브루넨이나 그린덴발트역으로 가는 베르노버란트 철도 구간, 그리고 라우터브루넨에서 뮤렌으로 가는 구간, 클라이네 샤이덱에서 융프라우로 올라가는 융프라우 철도 구간 등이 있습니다. 저는 그린덴발트에서 묵고 거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융프라우는 흔히 죽기 전에 꼭 가야 할 유럽의 최고봉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상상을 뛰어넘는 알프스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산인데요. 매년 엄청난 숫자의 여행객들이 이 산을 찾았지만 현재는 코로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융프라우 산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융프라우 여우 전망대입니다. 이곳까지 올라가는데 철도를 건설하느라 수많은 희생자를 냈던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데요.
3,454m 융프라우 요호는 인터라겐 동력을 출발해서 584m의 빌더스비를 거친 다음 796m의 라우터브르넨 그리고 벵겐을 지나 2061m의 클라인의 샤이덱역에 도착한 후 게스트하우스가 있는 아이거 글래처를 지나 3,454m에 있는 융프라우 요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융프라우 알레치 빙하인데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안타깝게도 빙하가 자꾸 녹아내려 이곳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만 수천만 년 전에 고산지대에 만들어진 빙하로는 최대라고 하더군요. 융프라우 알레치 비치 오른 지역은 유럽에서도 가장 빙하가 많은 지역이라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루체른 호수를 지나 비치나우 기차역에서 톱니바퀴가 달린 산악열차를 이용해서 산의 여왕으로 불리는 리기산을 올랐던 사진들입니다. 리기산은 스위스 중부에 위치한 1798m의 산입니다. 그리 높지 않은 산이 왜 유명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3번이나 여행길에 올랐던 이 산의 매력을 알게 된 이유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리기산 앞에 펼쳐진 수많은 알프스의 산들이 한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루체른 호수를 가로지르는 유람선을 1시간 정도 타고 비치나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기차로 불리는 산악열차로 리기 쿨룸까지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열차는 1871년 운행을 시작한 최초의 등산 열차라고 합니다. 톱니바퀴가 달린 열차는 리기산까지 땀을 내며 천천히 6,975m의 거리를 이동해서 리기 쿨룸에 도착하게 됩니다. 차창으로 보이는 루체른 호수에는 지금도 증기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호수 사방으로 아름다운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유람선이 가는 곳들은 리기산 필라투스, 베르겐 슈터, 클라벤 알프 등과 같이 산악 케이블카가 있는 곳이나 열차가 있는 지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리기에서는 동쪽에 센티스 산과 레마노로 불리는 제네바 호수, 그리고 티틸리스 산과 필라투스 산들이 보입니다. 현재 기차가 지나고 있는 지점인 리기 슈타펠트부터 루트는 비치나우에서 골다우까지 이어지는 2개의 바퀴 열차가 나 있고, 리기에서 칼트바드로 돌아오는 루트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기차의 종착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1748m의 리기 쿨룸은 리기산의 정상으로 전망이 아름답고 거대한 알프스의 산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입니다. 부채처럼 펼쳐진 알프스의 산들은 환상적이라 리기산은 산들의 여왕이란 칭호가 붙어 있습니다. 하이킹하기 좋은 산으로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산 정상에는 송전탑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동양화에서 보았던 첩첩산중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시죠? 산 넘어 산 그곳에는 어떤 장엄한 산들이 펼쳐져 있을까 궁금해지는 리기산 정상의 뷰는 어느 곳보다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기산 전망대에서 바라다보면 루체른 호수와 스위스에 속한 알프스 산들이 보이고요. 마텔린트 지방의 13개의 호수와 접경지역인 독일과 프랑스까지 보인다고 합니다. 이 풍경을 보고 작가들이 영감을 받아서 좋은 작품들을 또 많이 쓴다고 하는군요. 이번에는 프랑스 땅에 속한 몽블랑의 에기디미리 전망대에서 본 몽블랑 산들의 사진들을 찍어보았습니다. 샤모니에서 에기디미리 전망대로 오르는 비용은 어른은 1인당 63유로, 미성년과 경로는 1인당 53.6유로인데요. 저는 에기디미리 전망대와 빨간 기차를 타고 얼음의 바다 메르드글라스로 가는 2가지 패키지를 묶어서 67유로로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샤몬에 있는 얼음의 바다 메르드글라스로 가는 사진이네요. 기온이 조금만 내려가면 에기디미디 전망대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 전망대에서는 바로 앞에 4,810m의 몽블랑산이 바로 보이더군요. 이 전망대의 높이는 3,842m입니다. 이것도 올라가면 기압차가 있어서 그런지 귀가 멍하더군요. 그러니 7,000m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어떨지 이해가 됩니다. 다음 사진은 3,842m 에기디미디 전망대를 오른 후 다음날 올랐던 반대편 쪽에 브레방 전망대로 가는 사진들입니다. 브레방 전망대는 2,525m 높이인데요. 케이블카를 2번이나 갈아타며 아찔한 순간들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브레방에 오르는 중간 2,000m 정도 높이의 산장 하나가 있습니다. 그 뒤쪽에서 스카이 다이빙으로 일행들과 30분 이상을 활공하며 샤모니에 안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전문 스카이 다이버들과 함께 뛰어내렸지만요. 이곳이 해발 1000m가 넘는 도시 샤모니에서 1차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렸던 곳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깎아지른 90도 가까이 되는 암벽이 있는 브레방으로 또 다른 케이블카를 타고 가게 됩니다. 산장 앞에서 함께 갔던 일행들의 활공하는 모습을 망원렌즈로 담아보았는데요. 지금 사진들을 보니까 다시 타고 싶어 가슴이 둥당되는군요. 이 사진들은 브레방 전망대 쪽에서 앞에 몽블랑 쪽 알프스 산들을 찍은 것입니다. 요건 아래쪽을 찍은 것이고요. 몽블랑 산과 여기 브레방 전망대가 있는 샤모니 몽블랑은 몽블랑 산기슭에 자리한 프랑스 땅인데요. 주민이 만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러나 겨울만 되면 이곳은 프랑스의 겨울 스포츠 리조트로 바뀌게 되고 스키장이 워낙 유명해서 1924년 동계 올림픽하고 1960년 동계 유니버시아드가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었습니다. 몽블랑 산 위에 깃털처럼 사뿐히 내려앉은 구름의 모습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하늘에 새처럼 날고 있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며 사진 영상을 끝냅니다. 오늘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